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갖고 가야 할 세 가지. 우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죽기 전까지 반드시 갖고 가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각자 모두 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머리에 떠오르시겠지만 돈은 당연히 기본이니까 빼고 생각해보자면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정한 죽는 날까지 꼭 가지고 가야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젊었을 때도 운동이 중요하지만 특히 나이 들어서는 운동이 생활의 중심축을 이루는 핵심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바쁜 와중에서도 운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더 부지런히 생활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운동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식습관, 수면 시간, 취미 생활, 자기 개발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합니다. 삶의 균형이 무너진 채 살아가며 제일 중요한 것을 안 하니까 당연히 다른 것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안 하거나 부족한 사람은 만병의 시작을 알리는 당뇨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지고 심장질환, 암, 그리고 치매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면서 결국 병원비를 1.7배나 더 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늦어도 중년에 들어서면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운동을 모두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운동이 부족한 성인은 35.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인구 3명 중 1명은 운동 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남성의 경우는 좀 낫습니다. 운동이 부족한 성인 남성은 29.5%였지만 여성은 무려 41%에 달했습니다. 여성 2명 중 1명은 운동 부족 상태인 겁니다.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이걸 해야 할까, 저걸 먼저 해야 할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까지 하죠. 그럴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운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은 생활의 중심축을 이루는 핵심 생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책 읽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책 많이 읽으라고 귀가 따갑도록 아주 많이 들었지만 나이 들어서도 책 읽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영국의 유명 대학 인지신경심리학과 연구팀은 독서, 산책, 음악 감상 등이 가진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연구했는데 그중 독서가 스트레스를 68%나 감소시켜서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책 읽기는 가벼운 우울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울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 안 읽기로 아주 세계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매일 책 읽기를 실천하는 사람의 경우 영국은 32.6%, 아일랜드는 31%, 독일은 26.9%에 달했지만 한국은 겨우 8.4%로 OECD 국가 평균인 20.2%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성인 48%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48%면 무려 반에 가까울 정도인데 이만큼이나 책을 안 읽는다고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책 읽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지식 체계를 풍성하게 하고 생각하는 법을 길러주며 상대방의 말귀를 잘 알아듣도록 해줍니다. 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 창을 마음에 내는 것입니다. 점점 다양화되고 빨리 변화하는 세상을 하나의 창으로 보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즐기면서 하는 독서는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입니다. 내면의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가 형성되면 어지간한 어려움에 꺾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하는 책 읽기는 호흡이 깊은 공부라고 하죠. 일도, 사랑도, 꿈도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괴롭고 힘들다면,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진다면, 하루하루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호흡이 깊은 공부를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험하기입니다. 성장하고 싶다면, 인생을 신명나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찾아서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경험은 새로운 세계를 몸과 마음으로 만나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자신조차도 미처 알지 못한 자신의 흥미와 관심, 재능과 취향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은 사물과 현상을 여러 각도로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주고 다른 사람의 일과 인생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혀줍니다. 또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도 길러주죠. 아무쪼록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놓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어린 나이에 똘망똘망하고 빛나는 그 총명한 눈동자를 간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젊은 몸과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여러 창을 마음에 내고 총명한 눈동자를 지닌 호기심으로 경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참된 인생을 위해 이 세 가지를 죽는 날까지 반드시 가지고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롭고 공허해지는 5가지 이유.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삶의 이치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나이가 들어서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배우자가 있고 연인, 친구가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히려 옆에 사람이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더 견디기 힘들죠. 우리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옆에 두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서 사랑과 인정, 존중을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친구와 만나면 공허함과 외로움이 잠시 사라질 뿐이죠. 사랑을 한다고 공허함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되는 외로움은 가족이 덜어주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여유, 돈이 많아도 공허함과 외로움은 존재하죠. 정말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우리가 왜 외로운지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 5가지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배우자나 연인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솔로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이혼을 하거나 혹은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상하게 보거나 큰일이 난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내 옆에 누군가가 없다고 해서 꼭 외로움을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솔로라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인식 때문에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옆에 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로움을 느끼면 자꾸 타인에게서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에 의한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죠. 정말 아무도 없이 혼자서도 행복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도 행복하고 만나지 않아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좌지우지할 힘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죠. 두 번째, 주위 사람들과 내가 달라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나이가 들면 우리를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이유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과 자신감만 잘 갖추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훨씬 긍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삶이란 사실 텅 빈 도화지와 같아서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삶,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과 다르더라도 오히려 다르다는 것에 더 큰 자존감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들과 멀어져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가뜩이나 친구도 별로 없는데 그나마 있던 친구들마저 멀어졌다면 친구들과 만나서 하던 일을 혼자서도 꿋꿋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식당 가서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실 수도 있으며 보고 싶은 영화를 혼자 보러 갈 수도 있어야 하죠. 친구들이 없더라도 전혀 외로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최고의 친구와 함께 있으니까 말이죠. 어떤 활동들을 같이 할 상대가 있어야 하기도 하지만 이런 활동들 역시 혼자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혼자 해야만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주위에 많은 친구가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친구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알 수 없는 공허함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사람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원하는 만큼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결과 성인이 되면 어릴 적 결핍된 애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관심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자신에게 관심을 주던 사람을 잃게 되면 다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애정을 끌어와 결핍을 채우려 하는 방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타인이 채워주길 바라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사랑과 관심을 스스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격적 요인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영국 유명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공감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연구는 두 가지 종류의 공감 능력을 측정했는데 하나는 말벌에 쏘이거나 뜨거운 것에 댈 때 등 느끼는 신체적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왕따를 당하거나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 등 느끼는 사회적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신체적 공감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었죠. 하지만 이들 사이의 사회적 고통에 대한 공감 수준은 달랐습니다.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의 사회적 공감 능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적 공감 능력보다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죠. 결론만 말하자면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어려움에 부딪힌 누군가의 상황에 더 잘 몰입하고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면 우리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의 원인 5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은 어렵고 험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결국 외로움은 주위에 사람이 있든 없든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혼자서도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후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10가지. 외로움은 주위에 사람이 있든 없든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지죠. 우리들의 외로움은 사람을 통해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자기 자신과 잘 지내야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상하기. 명상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명상을 통해 나를 돌아봄으로써 나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자신이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인간관계의 패턴이 반복되는지 명상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너무 바쁘셨거나 아이를 책임감으로 키운 어머니의 자식으로만 자란 경우 어릴 적에 나는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으로 사랑받지 못한 어릴 적 나를 계속 버리면 과거의 나는 점점 옅어집니다. 사랑받지 못한 나가 없어지면 결국 마지막엔 참 나만 남습니다. 불안, 두려움,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내가 없어지면
마음 밑바닥에 항상 있었던 본래의 자아가 드러납니다. 흐린 구름 뒤에 항상 푸른 하늘이 있듯이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구름이 없어지면 본래부터 있었던 평온한 하늘만이 남습니다. 푸른 하늘과 같은 마음만 남아있으면 마음은 평온하고 넉넉해집니다. 더 이상 외롭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둘째, 글쓰기. 사람은 한 번에 한 개의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생각이 그 자리에 돌고 돕니다. 외로워, 힘들어, 불안해, 그 마음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들을 솔직하게 글로 적어보면 마음의 찌꺼기들이 글로 토해지면서 마음에 어수선한 것들이 점점 정리되어 갑니다. 내가 쓴 글을 보면서 내가 객관적으로 보이고 내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잦아지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타인에게 이해와 사랑을 바라기보다 명상과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기보다는 자기의 중심을 잘 잡고 인간관계를 슬기롭게 해 나갑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 그 자체를 즐기기.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혼자 캠핑을 가봅니다. 혼자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가본다면 생각보다 혼자 있는 것이 자유롭다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엄청 자유롭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계속할 수 있어서 자신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평온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혼자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진득한 독서. 독서광인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 일주일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무거운 책임감과 외로움을 독서로 이겨냈다고 합니다. 백악관 8년을 버틴 비결은 독서였다고 밝혔습니다.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중 가장 뛰어나고 고차원적인 취미는 바로 독서입니다. 앞서 말했던 명상과 스스로의 시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섯째, 공간을 소리로 채우기. 감정이 가라앉는다고 느낄 때 음악이나 팟캐스트, 오디오북 등을 틀어놓고 공간을 가득 채워보면 좋습니다. 음악은 감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고 때로는 추억 속으로 떠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은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굳이 앉아서 보지 않더라도 공간의 침묵을 깨 위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밖으로 나가 무작정 걷기. 굳이 목적지를 정하지 않더라도 일단 편한 옷을 입고 나가서 걷기 시작하면 좋습니다. 좋아하는 공원에 가거나 익숙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하고 혹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에 가서 새로운 거리를 걸어보는 것도 좋죠. 외부 환경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외로움과 우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감사한 일 찾기.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어도 좋았고 감사했던 일을 찾는 일만으로도 기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굳이 일기장에 쓰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메모장에 한 줄이라도 적어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언제 고마웠는지를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게 외로움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반려동물 기르기. 반려동물은 외로움 해소는 물론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수명까지 늘려준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진정과 위안이 되고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주립대 사회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2배 가까이 우울증세를 겪는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종교를 가지기. BM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가 있으면 무종교인에 비해 외로움을 덜 겪는다고 나타났습니다.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외로움 지수가 오르내렸으니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열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상태인데 이를 부인하려 하면 점점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겪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기 때문에 부끄럽거나 창피한 것 또는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죠. 외로운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인간이 가장 외로울 때는 외롭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칠 때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모습이 불안한 애착 결핍을 채우기 위한 중독으로 치닫는다면 그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겠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젊은 시절의 외로움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나이 들어 중년에 접어들어서는 외로움을 다루는 일이 지혜롭고 성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라틴 격언 중에 인간이 가장 덜 외로울 때는 고독할 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해본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외로움을 인정하고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을 탐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과거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나만의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과 잘 지내며 점점 행복한 자신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의 나날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